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연풍 시작해봅니다. 해외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불고기나 비빔밥뿐 아니라 라면, 냉동김밥, 핫도그, 김까지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 수혜까지 겹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서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음식료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불닭 시리즈 유명한 삼양식품 올해 들어서만 한 200% 주가가 올랐고요. 68만 원이니까요. 네. 한국 음식이 몇 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게 수요가 폭발한 덕분인데요. 이런 음식료 주가 상승세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와서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그 업종에서 이런 음식료 업종에서 굉장히 호재성 공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일단 1일 같은 경우에는요. 롯데 웰푸드가 이제 물건 가격을 좀 올렸죠. 그래서 제품 한 17종에 대해서 평균 12% 인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는 수익성이 좀 좋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는 농심 같은 경우가 이게 신규 물류센터 건립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지난 14일에는요. 사조 대림에서 이제는 냉동 김밥에 대해서 36톤 미국에 이제 수출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워낙 음식료 같은 주가 같은 경우는 상승 패턴이 좋았는데 더더욱 또 이런 호재성 공시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는 음식료 업종 지수를 본다 그러면 한 달 사이에 26%나 올랐습니다. 한 달에? 네, 한 달 사이에. 그래서 K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전체 평균 봐도 업종 수익률을 보면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음식료 주가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다 이렇게 좀 반증할 수 있고 관련된 ETF 상품도 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상승률이 지금 27% 달하거든요. 한 달 만에. 그거 엄청나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음식료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지금 또 봤습니다. 지금 이제는 한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요. 이런 음식료 주가의 패턴이 2011년도와 12년도 그 당시에 재평가받았던 주가 흐름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판가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인상. 다음에 이제 수출 호재 네. 이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2011년도에는 22%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 2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좀 비슷하다라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가에 대한 탄력이 굉장히 조금 우상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럼 왜 오르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가 인상도 있었을 거고 수출 호재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제 수출 증가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한다는 얘기는요. 일단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미래에 대한 장기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출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판로 개척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그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은 최근에 이유는 이슈는 아시겠지만 유럽 연합에서요. 우리나라 이제 라면 수출에 대한 일반 통관. 과거에는 약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통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통관으로 스무스하게 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지금 라면 업계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상 이변인데요. 이건 좀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상 이변이다. 그러면은 사실 곡물 가격 오르죠. 그렇죠. 곡물 가격 오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품 가격을 상승하는데 명목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에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보면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쭉 이어다 보면 영업 마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확실히 이제 주가의 탄력을 받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외식 물가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가서 먹으면 비싸다라는 워낙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 집에서 먹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료 주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환경들 조건들이 상당히 음식료주에는 유리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K푸드의 이 상승세를 이끈 거는 수출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니 해도 이 CJ 제일제당의 핵심 제품 비비고만도 이미 미국을 평정했고 냉동치킨, 냉동만 매출도 올해 들어서 보니까 한 20% 넘게 올랐고 좀 아까 말씀드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드셔보셨어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이 카르보나라 뭐 불닭볶음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이 무려 3배짜리 불닭볶음면 매운기가 이런 것도 있어서 이거 챌린지 하는 밈 보셨잖아요. 네. 너무 재밌는데 이 역대급 판매량 계속 올리면서 세계 해외에서 뭐 특히 해외 매출이 뭐 기록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뭐 라면 주식에 대한 특히 K푸드를 중심으로 한 이 주가에 대해서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진짜 뭐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보면은요, 3개월치를 본다 그러면 정말 무섭게 우상하는 그래프가 기가 막히죠.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K푸드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뜨겁고 전체적인 거시 경제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경기가 안 좋잖아요. 미국 빼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매운 걸 많이 찾아요. 그래서 사실 항상 불경기 때 매운 게 많이 잘 나가고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섹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수출 기업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뭐 상식적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음식료에 대한 뭐 K푸드가 열풍이지만 음식료에 대해서 항상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을 항상 이맘때쯤 보는 게 사실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출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수출 기업이 좋은 이유를 뽑는다 그러면 일단 사업 매출 비중이 이제 해외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인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J라든지 뭐 삼양식품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도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에 면 스낵 해외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83%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조 대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김밥 워낙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은요, 사조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횟감이거든요. 횟감, 사실 참치. 그런 게 떠오르실 텐데 사실 거기서는 사실 좀 줄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하지만은 뭐가 나오느냐, 바로 냉동김밥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경우가 15만 5천 줄 이렇게 나갔다고 했는데 36톤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크게 됐고, 그다음에 뭐 사조대림 사조산업 지난 14일에 뭐 주가 본다 그러면 굉장히 뭐 상한가 기록할 정도 장중,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수출 통계를 좀 본다 그러면 가공식품 수출액이 약 10조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 어느 정도 올랐냐? 3년간 연평균 9%대 계속 이제는 우리나라의 식음료의 수출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혹시나 그 중심에는 라면이 이제는 1위라고 볼 수 있겠고, 김 이런 것도 이제는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관련 주가들이 굉장히 뜨겁고요. 미국 시장에 특히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 있는 게 또 미국 시장인데, 이게 지난 3년간 수출액이 연평균 12% 증가했거든요. 그럼 미국 쪽에서 잘 나가는 게 뭐겠느냐, 이런 것도 또 수출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라면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라면, 뭐 김과 관련된 뭐 종목들은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차트로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라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K푸드가 히트치는 곳이 사실 미국 중심이고, 맞습니다. 남미나 아시아 쪽은 괜찮은데 이 유럽 쪽이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죠. 근데 이제 이런 연합에서 이 유럽 연합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라면 수입할 때 적용하던 이 통관 규제를 완화해서 다음 달부터는 이걸 좀 없애기로 했다는데, 이게 맞습니다. 무작위로 검사해 갖고 하는데, 이게 이제 21년에 유해물질 논란인데 이게 한국 라면만 해당된 게 아니고 아시아권에서 들어오는 뭐 식품들에 대한 이게 공통된 규제였어요. 이때 뭐 에틸렌 옥사이드 이게 검출돼서 이제 중단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강화했다가 이걸 이제 한국산 향신료와 라면도 포함이 돼서 이번에 이제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영향이 있죠. 긍정적인 신호죠, 사실. 이게 히스토리를 본다 그러면 2021년도 8월이었습니다. 이제 농심 라면에 대해서 그때 이제 발암물질, 대사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거 뭐지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라면 업계에 완전 타격을 입혔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2022년 2월에 이제는 통제를 이제는 일시적으로 이제 시행하게 되고, 이유 쪽에서요.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이제 수입 물량에 대해서 20%를 일단 뜯어보면서 또 검출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관이 까다로우면 사실 수출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어서 이제 2022년 3월에 스웨덴에서 삼양라면, 그다음에
6월에 독일에서 불닭볶음면도 같은 이제는 이런 발암물질, 대사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EU에서 이제는 통관을 까다롭게 들어온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어떤 검출이 이제 안 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통관을 유예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관련 규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증명서 제출은 없어졌어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로 이제는 포장을 뜯어서 검출하는 20%에 대해서 이건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관 자체가 일반 물건, 그러니까 음식료 일반 통관처럼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까다롭고 그러지 않고. 그러면 라면 업계에서는 이게 호재성 사실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라면 업계에서 뜨겁고 물론 EU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라면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미국에 비해서.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신흥 시장이거든요. 지금 불닭볶음면에 대한 열풍이 유럽 쪽에서 막 불고 있어 갖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신호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그래서 수출 탄력이 이제는 뭐 받을 수 있다라는 업계의 뭐 계속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만 좀 문제가 있어요. 네네. 유산균이나 우유를 먹다 보니 불닭볶음면 금지, 수입 금지 이유 너무 매워서. 네, 맞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럼 뭐 덴마크 인구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드시지 마시라 돼. 삼양식품 얘기 계속 해보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되는데 이게 생산 기지, 생산 라인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밀양의 이 공장도 5개 라인에서 6개 라인을 늘리고. 증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 계속 높이고 있고. 삼양식품 주가 차트 보면 좀 서프라이즈예요. 무서워요. 주가가 68만 6천이 올해 이제 200% 올랐다 그랬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3년 전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얼마 오르는지 아세요? 3년 전에 8만 원이었어요. 한 9배. 그냥 얼음 재워서 그냥 10배 올랐다 그러면 말하면 되는 정도고. 기록적인 도약인데 너무 올라서 무서운데 리스크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리스크 요인이 있죠. 왜냐면 라면 하면 항상 리스크 요인은요. 사실 팜유거든요. 그러니까 튀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스크 요인을 본다 그러면 국제의 그 팜유의 가격에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이 가격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주의하셔야 돼요. 라면 업계는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뭐 곡물가 오른다 하지만은 계속적인 팜유 가격은 좀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또 삼양식품에 대한 불닭볶음면이 워낙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긍정적인 신호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올해 초 주가가 제 기억으로는 한 23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68만 원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래프 보면 무섭게 올라가는 차트를 지금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음식료, 특히 이제는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삼양식품에 대한 관심들 높아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입이 찢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삼양식품에 대한 장기 우상향은 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농심과 오뚜기도 오르긴 올랐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이 음식료주들이 이제 오르고 있고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이 냉동식품들, 이 냉동식품 빙과류, 빙그레, 롯데, 웰푸드 이런 관련주들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때 보세요? 지금 한 투자 증권사에서는요, 지금 빙그레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높여잡고 있는데 일단 매출액은 한 4,234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연입니다 601억 원 쪽 이번 연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연초에 있었던 컨센서스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수정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제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 마진도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주가에 이제 녹여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긍정적인 이유를 뭐 빙과류 같은 경우는 뽑는다 그러면 기상이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상이변. 너무 더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스크림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도 일찍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빙그레라든지 관련된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어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는 뭐 메로나 다 아실 텐데 메로나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판매 비중이 한 80에서 9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봤을 때도 사실 미국에 좀 쏠리는 현상이 있지만은 그래도 워낙 수요가 탄탄하고요. 수출이 워낙 잘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눈에 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특정 상품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로나도 있지만은 또 빙그레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바나나 맛 우유거든요.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수출 이거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나 수출량이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사실 외국의 그 입맛을 이제 사로잡았다는 것. 그래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굉장한 그 수출 호재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빙가류 아니면은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우회하는 그래프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업계의 뭐 중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운 불닭 볶음면에는 역시 바나나 우유. 서로 보완제가 되는. 그렇죠. 음식료주가 고공행진하니까 이 밸류체인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양식품 음식료 좋으면 여기 재료되는 회사들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S&D인데 여기도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가 2배 올랐어요. 네. 이에서 뭔 회사냐면 삼양식품에다가 액상 분말 불닭볶음에 들어가는 액상 스프 네. 이거 공급하는 회사.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여기 해외 시장의 냉동김밥 열풍과 엮인 것은 이제 김 생산업체 네. CJ 시푸드, 네. 또 사주 시푸드 역시 이제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어요. 이런 업체들 좀 소개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 항상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사양식품이 뜬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뭐냐.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눈에 띄는 게 이제 S&D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분기 매출이 한 238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5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2%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고요. 테마로도 또 묶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 것처럼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김과 관련돼 있죠. 1분기 당기순이익이 14억 원 나왔는데 사실 뭐 규모로 보면 사실 작죠. 하지만은 흑자 전환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김 사업 부분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6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관련된 이런 밸류체인 종목들도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근데 다만 단점도 있어요. 주의할 점도 있는데 사실 쏠림 현상이 좀 있다는 거죠. S&D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양식품이 만약에 매출이 조금 안 좋아진다 그러면 고스란히 또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지금 의존도가 80%에 달하거든요. 아, 그게 위험하군요. 네, 그게 위험하죠, 사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상향식품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수출이 잘 되니까 사실 탄력을 받고 있는데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는 매출량이 좀 줄어든다, 수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같이 이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밸류체인의 종목으로 묶인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같이 가면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같이 가는 걸 잘 삼양식품 잘 보면 되죠. 또. 자, 마지막으로 K푸드 열풍이나 이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뭐 빙과류 이런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시 유의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유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항상 그래요. 뭔가 테마성이고 항상 주가가 갑자기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용융자 잔고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규모는 크진 않아요. 지금 규모는 크진 않아도 그러니까 늘고 있다는 거에 이제는 눈에 띈다는 거죠. B2가 그렇죠. 늘는 B2죠. 거를 봐야 된다. 네, 그렇죠. 이제 혜태제가 식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배 뛰었거든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뭐 해봤자 한 11억 정도 실용융자 잔고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연초보다 한 10배 뛰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비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롯데 웰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달 사이에 한 402% 이렇게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용융자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고 농심홀딩스도 지금 246% 한 달 전보다 좀 늘어났어요. 신용융자 잔고가. 그러니까 관련된 음식료 관련 종목들의 다 신용융자 잔고가 늘고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게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비투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다. 이런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오늘 점심 불닭볶음면 컵라면으로 먹어 맛있어요, 솔직히. 거기에다가 컵라면으로 네, 거기다가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잘 나가는 K푸드와 식음료군들에 대한 분석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